중에서 세 번째 요소가 영양분입니다. 대개 현대의학과 영양에서는 앞에 두 가지는 전혀 알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직 영양분만 따지는데, 영양분은 뭘까요? 말 그대로 이것을 먹고 기운이 나게 하는 것이죠. 영양분이라는 것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흔히 말하는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의 요소들에 관한 것인데, 역시 이것도 식물성 영양소가 있고 동물성 영양소가 있는데, 식물성 영양소는 말 그대로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 되고, 동물성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분들은 흐리고 탁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느냐, 건강하고 오래 사느냐, 빨리 죽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의 상태가 산성이 되는가 알칼리가 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성분질은 거의 상당수가 알칼리성 물질이고, 동물에 들어있는 것은 산성 물질인데,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고 고혈압에 걸리고 동맥경화에 걸리고 당뇨병에 걸리는가? 내 몸속에서 체액의 상태가 산성의 극에 달하였을 때에 온갖 질병이 오게 되고, 그 체액의 상태를 알칼리로 바꿔주게 되면은 그 원인이 어떻고를 알 필요도 없이 병은 저절로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요소는 내 몸의 상태가 알칼리인가 산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몸이 알칼리에 가깝다면 그것은 살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산성에 가깝다면 늙고 쇠약하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체질이 알칼리 상태가 되다가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자라면서 천천히 산성으로 바뀌어서 25살쯤 됐을 때는 중성의 상태가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들고 새겨 죽게 될 때는 극산성이 되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원칙, 이론, 논리,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질병과 치료 원칙은 아주 간단한 것에 좌우됩니다. 체질이 산성인가 알칼리인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기육 치료는 그냥 아주 쉽습니다. 그 사람 체질을 어떤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체질을 알칼리로 바꿔 주기만 하면은 약이고 음식이고 치료할 것 없이 저절로 낫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이치를 깨닫고 보면은 병을 고치는 것이 누가 얘기를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는 것보다 더 쉬운 겁니다. 손바닥 뒤지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생명유지 원리라고 했는데, 사람이 산다는 것이 약탈타지명, 내가 산다는 것이 다른 생명의 목숨을 빼앗아서 내 목숨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살려면은,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무엇입니까? 다른 생명의 피와 살과 목숨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다른 생명의 목숨을 빼앗아서 그걸로 내 목숨을 이어가는 것인데, 기껏해 그 중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잘해야 그 중에 절반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생명을 빼앗아서 내 생명으로 만드는데 그 다른 생명이 100%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잘해야 건덕 기반이다. 잘해야 절반 정도가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수연이나 약 생식자는 듣기 삼하고, 그러하나 음식을 날로 먹는 사람은 그 중에서 30%쯤을 얻을 수 있고, 화식자는 듣기 오하고, 가열해서 음식을 익혀 먹는 사람은 절반쯤을 잘하면 얻을 수 있고, 효식자는 듣기 칠레라, 발효해서 먹는 사람은
70%점을 얻을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면은 생식을 하는 것이 사람한테 유익하겠습니까? 무익하겠습니까? 좋지 않지요. 생식에는 대체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몸에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쌀에는 독이 없을 것 같습니까? 쌀에 독이 아주 많습니다. 왜 쌀에 독이 많은가? 사람이 쌀을 먹으니까 뼈는 사람한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을 만들어서 벼 알맹이, 쌀 알맹이에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쌀밥만 먹으면 알러지 생겨서 쌀밥을 전혀 못 먹는 사람이 5만 명이 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식물에 들어있는, 동물에 들어있는 독들은 가열해서 익히면 99.9%가 날아가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독이 들어있는 독소 성분들은 가볍고 맑은 성질, 곧 경청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이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가열해서 익히면은 99%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주부님들이 계시죠. 주부님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혹은 부엌에서 커피를 맛있게 끓일 때 찻집에서 차향기를 즐길 때 자, 음식에서 나오는 이 향기 성분이 자, 그것을 즐겁게 즐기죠. 그것이 사람한테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가장 무서운 독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예비 치매 환자거나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음식 냄새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는 남자분들이 더 많을까요? 여자분들이 더 많을까요? 여자분들이 적게는 3배, 많게는 9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은 치매를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치매가 9배가 더 많을까요? 그것은 주부로서의 직업 때문입니다. 자식, 남편, 가족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음식 냄새를 열심히 맡고 요리를 하면서 음식 냄새를 코로 들이마시면은 자, 음식 나오는 냄새는 거기에 뭐가 됐습니까? 모든 식물에 들어있는 독이 거기 다 있는데 그것을 코로 들이마시면은 자, 음식 냄새에 들은 성분들은 다리 쪽으로 내려가겠습니까? 머리로 올라가겠습니까? 예. 가볍고 맑은 것은 다 뇌로 올라갑니다. 뇌로 올라가서 뇌 신경 전달 물질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던 우리 조상들은 자, 부엌을 어떻게 두었습니까? 부엌은 집 바깥에 있었죠. 그리고 부엌에는 창이 사방 다 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쪽문 하나만 만들면 음식을 쪽문만 열고 안방으로 바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주부가 차려서 마당으로 들고 나와서 마루로 들고 올라가서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음식 냄새를 맡으면은 기억력이 나빠지고 치매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그렇게 설계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요즘 아파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방하고 거실하고 서로 다 통해 있죠. 그래서 이 치매를 예방을 어떻게 하냐면 당장 집 안에 업소용으로 쓰는 강력한 환풍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주방과 거실을 통하는 것을 벽을 쌓든지 막아가지고 그리고
주방에서는 반드시 창을 열어놓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